안녕하세요. 오늘은 13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주말 잘 쉬고 계시죠? 내일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또 출근을 생각하면은 마음이 편하진 않을 텐데, 오늘의 주제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야, 울지 마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을 지금 하는데, 단순히 사주를 풀이만 한다면 오히려 쉬울 수 있는데, 지금까지 학생들과 상담한 내용을 다시 이제 반복해서 강의를 하면서 사주와 어떤 교육적인 거, 또 아이들과의 상담 내용, 뭐 이렇게 구성을 하다 보니까 준비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으신 분들이 동참해 주시고 또 시청해 주셔서 음, 어떨 때는 이제 힘들지만 또 용기를 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부터 학생들과 상담했으니까요. 뭐 10년 전부터 제가 억울한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사주풀이가 단순히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내담자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또 내담자의 말을 들어주는 것, 사실은 들어주기만 해도 한 반 이상의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제가 공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공감. 저도 실은 결혼한 지가 30년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아내와 생활하면서 공감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많아서 가끔은 제가 공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또 제 자신으로 생각해 보면 좀 이율배반적이다. 제 자신도 이걸 잘 못 지키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에게 이제 심리 상담이 필요한 사람은 신청을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학생들이 궁금해서 저에게 신청하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자기 어려움을 얘기했을 때 제가 아이들의 어려움에 공감해주고 어떤 대비책을 준다기보다는 아이들이 심적으로 힘들게 생활하는 내용을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공감해주고 또는 학생들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있는 얘기를 더 진솔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유도하고 아이들이 그 유도에 따라서 마음에 있는 내용을 좀씩 더 쏟아놓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들어주면서 나름대로 어떤 어드바이스를 해준 것, 뭐 그런 것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입소문이 나서 더 상담을 신청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수년 전에 여고에서 제가 학생들과 상담했던 내용 중에서 기억나는 학생에 대한 소재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네, 그 학년도 뭐 전과 마찬가지로 이제 신청을 받아서 상담을 하는데 그 반 학생들이 굉장히 신청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한 서너 명이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서너 명 중에 제가 약간 뭔가 궁금한 학생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에 대해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하고는 싶었지만 그 학생이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제가 상담할 수는 없고 타이밍만 바라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그 반의 담임선생님이 저한테 살짝 말씀해 줬어요. 우리 반에 어떤 학생이 있는데 굉장히 말수도 좋고 뭐 그렇다고 해서 반항하거나 그것은 아닌데 뭔가 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이면 굉장히
예, 밝고 가장 정말 역동적으로 생활할 그런 나이인데 오히려 어, 좀 우울해했다고 할까요? 뭐 그런 면도 있고 뭔가 좀 정신적으로 또는 안정이 안 돼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한번 상담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학생을 이제 강제로 너 상담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타이밍을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당번을 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당번이라면은 이제 자율학습 지도하는 날인데요. 그날 보통 뭐 10시까지, 저녁 10시까지 근무를 하죠.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고 교무실에 들어왔을 때, 아, 그 당번을 이제 두 선생님이 하는데, 한 분 선생님은 이제 아직 안 계셨고, 저 혼자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학생이 저한테 이제 온 거예요. 무슨 일이야? 선생님, 저 상담 좀 해줄 수 있으세요? 그렇지. 상담, 그럼, 당연히 상담해주지. 그런데, 그래, 너희 반이 단체로 신청할 때, 그때는 신청 안 했었었지. 그런데 상담을 하고 싶은 거야? 예. 그래, 그러면 저쪽에, 여기는 이제, 또 선생님들도 계시고, 학생들도 왔다 갔다 하니까, 다른 교실에 가서 상담하자. 그래, 이리 와. 자, 그래, 내가 지금까지 아이들과 쭉 상담을 했는데, 그 아이들 얘기 혹시 뭐라 그래? 선생님이 상담하면 어떤 얘기 주로 한다 그래? 선생님이 잘 맞춘다고 얘들이 그런다고? 무엇을? 뭐 공부라든지 또 성격이라든지 그런 거 선생님이 잘 맞춘대요. 그래? 다행이네. 근데 오늘 상담은 음, 어떻게 보면은 특별한 상담이네. 너네 반은 거의 다 했는데 이제 네다섯 명만 신청을 안 해서 언제 할까 했었는데 너가 이제 드디어 왔어. 그래, 한번 너의 속마음이 어떤가 한번 봐보자. 혹시 뭐 종교가 있니? 없다고? 음, 이건 뭐 종교와 전혀 관련이 없는 거고 어떤 사람의 어떤 감춰진 마음 이걸 이제 알아내는 거지. 그래, 생년월일이 어떻게 돼? 음, 그래. 자, 그러면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자, 너가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를 한번 봐보자. 김효년, 을해월, 무자일, 경신시. 이렇게 되네. 음, 굉장히 머리가 좋은데, 이렇게 글자가 있으면 머리가 좋다는 거야. 그리고 무자 이렇게 돼도 머리가 좋다는 거거든. 제가 머리가 좋다고 하니까 학생이 일단 좀 웃는 것 같아요. 상담하다 보면 아이들이 웃을 때가 있거든요. 웃는다는 거는 뭔가 자기 생각을 선생님이 얘기를 해준다.
또는 자기 생각하고 내가 얘기한 거하고 맞다, 또는 뭐 동의한다, 그러면 애들이 이제 웃죠. 그래서 상담하다가 아이들이 그 눈빛을 보면서 아 이게 제대로 말이 된다, 또는 뭐 내가 얘기하는 게 맞다 틀리다, 이거를 이제 점검하면서 상담을 하죠. 근데 학생이 약간 웃는 모습을 제가 포착했어요. 그런데 학급에서 또는 집에서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는 않지. 그래. 이 글자는 뭐냐면 그렇게 좀 과묵하다는 글자거든. 이게 좋다 나쁘다는 건 아니고, 아니 사람이 다 다르잖아. 뭐 말을 많이 한 친구도 있고 말을 적게 한 친구도 있고, 다 그 자기 에너지지. 그게 좋다 나쁘다 그럴 성질은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뭐 비유를 들자면 이런 거야. 친구들이 막 사소한 거 가지고도 자랑하고 그렇잖아. 근데 너 경우는 높은 산에, 그 언덕에 올라가서 그 산 아래에 쭉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과묵하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생활하는 게 그냥 밑에서 사람들이 서로 살 때는 잘 모르겠지만, 산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면 사람들이 생활하는 게 그냥 하찮게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 너도 그래. 주변에 친구들이 사소한 거 가지고 막 장난치고 그럴 때 너 속마음은 이럴걸? 별것도 아닌 것들이. 뭐 너네가 자랑하고 그러는데 나도 자랑할 거 많아. 그런데 얘기를 안 할 뿐이지. 너희 속마음은 그래. 그러니까 과묵하지. 대신 너가 과묵하니까 친구들이 너에게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도 다 하잖아. 근데 너가 친구들에게 들은 말을 또 다른 친구에 전파하고, 또 너가 다른 친구에게 막 이렇게 전파하고 그러면 친구들이 너의 신뢰가 없다고 생각하고 너에게 얘기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렇게 보면 너가 과묵한 것이 오히려 친구들이 너에게 와서 얘기하니까 그게 나쁘진 않잖아. 그게 다 다르다는 거지. 그럼 그러니까 제가 이제 머리가 좋다, 또는 과묵해서 친구들이 너에게 와가지고 어려움을 얘기한다, 이렇게 이제 칭찬도 하고 나름 격려도 해주고 하니까 약간 뭔가 아이의 그 마음이 좀 풀린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바로 다음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음, 이게 너가 지금 겨울에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12월이면 그렇지. 겨울에 태어났는데, 겨울에 태어났으면 그렇지, 약간 좀 따뜻함이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주변에 겨울에 태어났는데 너무 추운데 온기를 제공해주는 글자가 있으면 좋을 텐데 주변에 그런 글자가 좀 없어서 너무 추운데, 계절로 비유한다면 너의 생활을 어찌 보면 겨울일지도 모르겠어. 너무 추우니까 따뜻함이 필요한데 따뜻한 그게 좀 부족하네. 많이 추웠겠다.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요. 뭔가 머리는 좋은 아이였기 때문에 제가 추웠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한마디 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서럽게 우는 거예요. 저는 그냥 계절로 보면 해월이기 때문에 겨울이니까 추웠겠다,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가 살아가는 모습을 제가 안 것처럼 그렇게 느꼈나 봐요.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울면 여학생 울면 좀 당황스럽잖아요. 그래, 울지 마. 그래, 울지 말고 너가 처한 상황을 선생님이 간단하게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 일단 사람이 살아가는 게 계절로 비유해보면 누구나 사람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거든. 사계절도 그러잖아.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런데 너 경우는 지금 현재 겨울에 태어나서 약간 따뜻한 기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너가 좀 힘들 것 같아. 비유해보면 이제 을해월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을이라고 하는 글자는 파릇파릇한 봄의 그 따뜻한 그 봄날에 무럭무럭 자라나는 그런 새싹이거든. 근데 새싹이 제대로 성장하려면 뭔가 어, 땅도 있어야 되고, 그래, 여기는 땅이 있네. 땅이 있는데 그 새싹이 제대로 살아가려면 봄날에 뭔가 싹을 틔우는 그런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싹을 얼어붙게 만드는 그런 에너지이기 때문에 뭔가 너가 노력을 하긴 하지만 어떤 그 싹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성장을 못하게 되니까 이상적으로는 마음 한켠에서는 정말 성장하고 싶은데 현실에서는 추운 겨울이다 보니까 그 밸런스가 안 맞는 거지. 어, 그래서 그런 것 같다고. 부모님은 어떠셔? 그래. 뭐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음, 부모님의 생활도 그렇게 편하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지금 현재 너에 있어서 가장 힘든 건 뭔데?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그렇지. 그러면 너가 힘들어서 어디 병원에 진료를 받은 적 있어? 대학병원에 갔다고? 가서, 그래.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진찰을 하시고 또 병명이 뭐라고 말씀하셔? 병명이 없대요, 특별한. 그래? 그러면은 약은 처방 받았어? 아니요. 병명이 없기 때문에 뭐, 약도 어떻게 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근데 의사 선생님이 병명이 없다면 사실은 너가 병명이 없는 거잖아. 그런데 아프다고? 가장 그러면 좀 걱정되는 부분이 어떤 건데? 잠이 잘 안 오고, 또 밥맛도 없고, 학교 생활에 재미가 없다고? 음, 주변 애들이 굉장히 재밌게 생활하고 그럴 텐데, 그런 거 자기 생활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 더 위축되고 그러겠다. 사실은 그래서 맨 처음부터 상담을 받고 싶었는데 지금까지 미뤄왔다고? 그래, 잘 왔어. 사실은 너가 지금 현재 겨울에 태어나서 싹이 성장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 시간을 넘기면 다시 또 봄이 돌아올 거야.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너가 김효년, 의례월, 무자일, 경신시 이렇게 태어났는데 대운이라고 있거든. 이렇게 문학작품 같은 데 보면 뭐 운이 어쩌네 뭐 이런 내용이 있는 글도 있잖아. 또 어른들이 뭐 어떤 일이 잘 되거나 못 됐을 때, 아, 뭐 운이 좋았다, 뭐 대운이 어떤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대운으로 보면 병자, 정축, 무인, 자, 요렇게 대운이 흘러서 이제 겨울을 지나 봄으로 가는 그런 기운이었기 때문에 제가 학생에게 이 시기만 조금만 지나면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다. 그 혹독한 겨울은 이제 곧 끝나고 봄이 온다. 우리가 평생 동안 계속 겨울만 있다거나 또는 어떤 사람이 평생 동안 여름만 온다거나 그러면은 살 수 없겠지. 근데 다행히도 너는 이제 겨울을 지나서 봄이 오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반대로 여름에 살다가 이제 가을을 맞고 또 겨울이 오고 그런다면 정말 삶이 힘들겠지. 근데 너 경우는 지금 겨울을 살았지만 이제 봄이 오잖아. 걱정하지 말고 의사 선생님이 뭐 병명이 특별하지 않아서 약을 주지 않는 거는 진짜로 그런 거야. 만약에 병명이 있었다면 당연히 병원에서 치료를 해야 되고 하니까 그게 맞는 약을 줬겠지. 뭐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너 나름대로 머리 좋고 또 친구들이 너에게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다 하고 괜찮지.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내가 너네 반에서 수업하고 그랬을 때 내가 너를 자주 지켜봤거든. 왜냐면 너 나름대로 할 일 하고 과묵하고 또 성실하고 하니까 선생님 자주 너 생활을 봤지. 근데 나는 너가 그렇게 힘들게 생활하는 줄 몰랐어. 근데 오늘 보니까 좀 힘들긴 했겠네. 아까 쌤이 처음에 그랬잖아. 겨울이었다고. 그런데 곧 봄이 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빌 게이츠가 이런 얘기를 했었지. 빌 게이츠가. 짧은 문장인데, If you born poor, 너가 태어나 보니까 가난하다면, 태어나 보니까 가난하다면, it's not your mistake. 너의 잘못은 아니다. 그렇지. 태어나 보니까 그런 상황인 거야. 너가 의도적으로 어느 날 태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너가 태어난 건 아니잖아. 태어나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근데 빌 게이츠는 다음 같은 문장을 또 얘기를 했어. 그런데 if you die poor, 이제 태어났을 때는 너의 의지대로 된 건 아니지만 태어난 후의 삶의 과정은 물론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기운도 있지만 그 삶을 일구어 나가는 자기 이제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잖아. if you die poor. 근데 너가 죽을 때쯤 해서 그때도 가난하다면 그것은 is your mistake. 너의 잘못이다. 라고 빌 게이츠가 얘기했잖아. 너가 지금 겨울을 맞는 것은 어찌 보면 너가 의도적으로 뭐 내 삶이 겨울이라 이런 거가 아니고 너가 태어난 환경이 처음에 지금 상황에서 그런 거야. 그건 너 잘못이 당연히 아니지.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 너 잘못은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뭐 부모를 원망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지. 왜냐면 또 부모님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부모인 내가 잘못 아니고 또 그럴 수도 있잖아. 자기 합리화를 하자는 건 아니고 뭔가 힘들 때 꼭 나 때문에 모든 일이 힘들다 이렇게 자책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지. 그래, 중요한 거야. 근데 더 중요한 거는 if you die poor, it's your mistake. 근데 너가 이제 현재는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든 이제 살아야 되잖아, 우리가. 근데 쭉 나중에 살다가 굉장히 나이 먹었어. 근데 아파. 근데 가진 것도 없어. 그 너를 케어해 줄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 그러면 뭐 사는 게 진짜 힘든 거 아니야. 그건 바로 is your mistake. 너의 잘못이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올해는 병신년이기 때문에 지금은 또 이제 어, 신이라고 하는 글자의 에너지가 더 있는 때이기 때문에 더 힘들 수 있는데 하반기니까 내년에는 정유년이거든. 어, 정유년. 내년이 고3이니까 올해보다는 내년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이게 이제 해라고 하는 글자가 추운 겨울을 상징하는 글자거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 글자가 쓰임이 별로 없는 거야. 근데 내년에는 정유년이라고 하는 해가 들어와서 굉장히 쓰임이 있는 그런 글자가 되니까 내년은 좋을 것 같은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 너 오늘 선생님하고 상담하러 잘 온 거야. 그럼 이제 내일부터는 걱정 안 해도 돼. 이렇게 학생과 상담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출근을 제가 했는데요. 책상 위에 캔커피가 있고 그 캔커피를 이렇게 싸가지고 포스트잇으로 글씨를 써서 뭔가 이렇게 책상 위에 있는 거예요. 제가 봤더니 제 상담을 한 그러니까 이 학생이 캔커피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포스트잇을 붙여서 어제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고 나서 정말 개운해졌다. 그리고 몇 마디 이렇게 쭉 썼습니다. 영원히 어제의 순간을 잊지 못할 것 같다. 열심히 하겠다. 이런 내용의 감사의 편지였습니다. 그 뒤로 그 반에 들어가서 이제 그 학생을 봤는데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얼굴도 정말 환해졌고요. 정말 똘똘해 보였습니다. 그때가 2학기였는데 그 이후에 학생은 1학기 때 그러니까 상담하기 전까지 볼 수 없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계속 2학년을 마쳤고 3학년에 진학을 해서 정상을 찾고 있었습니다. 뭐 복도에서 이제 만날 때도 정말 해맑게 웃고 또 담임선생님에게 뭐 어떻게 진행되었냐고 물어봤을 때도 2학년 때와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학생은 나중에 심리학과와 경영학과 두 학과에 합격을 했는데 나중에 심리학과로 등록을 했습니다. 저는 이 학생의 그 상담 경험을 통해서 사주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에 대한 어떤 예언 이런 것보다는 학생이 처한 현실을 그러니까 이제 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을 제가 잘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의 말을 들어주고 지금은 어떤 상황이어서 너가 그렇다.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를 얘기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상처가 난다거나 어디가 무슨 망가졌다거나 그런 질병이 아니고 마음의 질병이었는데 학생의 말을 들어주고 또 미래에 대한 뭔가 낙관적인, 막연한 낙관적인 거가 아니라 이 학생의 현재 상황과 관련해서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 주었을 때 아이가 바로 아, 그렇구나.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게 내 잘못은 아니구나. 당연히 학생의 잘못은 아니죠. 누구든지 나의 잘못은 아니죠. 그 영화 굿 윌 헌팅이라고 하는 영화가 기억나죠? 주인공 윌 헌팅이 그 여러 번 어렸을 때 입양되고 또 입양돼서 이제 또 학대를 받다가 다시 또 강제적으로 또 파양을 겪고 반항아로 이제 살아갔죠. 그래서 뭐 폭행도 하고 절도도 하고 보호 관찰소도 드나들고 하면서 MIT 공대에서 이제 청소부로 생활하다가 나중에 유명한 그 랭보 교수, 수학 교수에 의해서 이 주인공이 이제 윌 헌팅의 재능이 인정돼 가지고 나중에 그 교수, 수학 교수의 친구 션이라고 하는 심리학 교수에게 이 윌 헌팅이 어렸을 때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데 재능이 굉장히 많이 있는 뭐 그런 상태를 심리학 교수 션에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션 교수가 적극적으로 윌 헌팅에 대해서 이제 어찌 보면은 심리적인 공감대를 같이 이루죠. 윌 헌팅은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럴 수 있죠. 자신의 어떤 상처, 자신의 약한 모습이 보이기 싫을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더 강하게 행동하고 실제로 자기 생각은 아닌데 오히려 반항하고 또 문제아처럼 행동하고 그럴 때가 있죠. 그때 이 션 교수는 윌 헌팅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당연히 이제 그 친구 랭보 교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윌 헌팅의 과거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어린 시절의 상처를 알고 너희 잘못이 아니다. It's not your fault. It's not your fault. It's not your fault. 반복해서 너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거를 얘기하죠. 근데 그 말에 대해서 윌 헌팅은 나도 좀 어느 정도 안다라고 하는데 이 션 심리학 교수는 아니야, 너가 안다고는 말하지만 제대로는 모를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It's not your fault, It's not your fault를 반복하죠. 우리가 학생들을 상담하거나 또는 성인들을 상담할 때 너의 잘못이 아니다. 누구든지 어떤 개인이 힘들게 생활할 때 자기 자신이 잘못해서 이렇게 힘든 세상을 산 것 같은 그런 자책감에 빠질 때가 많죠. 그럴 때 역학을 하거나 또 사주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이거를 이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고 이해를 시킨다면 내담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자기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책망하고 뭔가 세상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런 태도가 아니라 보다 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문을 어느 정도 열어주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학생의 사주를 보면 사주 원국으로 봤을 때 해월에 태어났는데 해월이 쓰임을 가질 수 있는 뭐 유금도 있는 것도 아니고 원국 자체는 어려움이 있는 사주죠. 또 을해이기 때문에 을목이 생기를 얻는 게 아니라 생기를 잃고, 지지로 보면 뭔가 해수, 자수 또는 뭐 신중의 임수 이런 그 수기들이 많아서 천간의 기운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또는 대운을 보더라도 그 당시 학생이 뭐 정축 뭐 이런 시기를 지나고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원국도 춥고 대운도 춥고 시공도 안 받고 시절도 안 받고, 그렇죠. 무토가 해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시절도 안 맞고 또 해월에 시공도 안 맞고 대운도 안 맞고,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뭔가 이상적으로는 자기 꿈을 펼치고 싶은데 현실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그래서 자학하고 심리적으로 용기를 잃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안 좋은 생각도 하게 되고 뭐 그런 찰나에 저와 상담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보면 을기 구조로 머리가 좋고 무자일주도 무토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젯살 간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능 등급으로 본다면 중상위권 정도의 성적을 수능 때 유지했던 그런 학생입니다. 저는 이 학생과의 어떤 상담을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날 고맙다고 저에게 감사의 편지도 썼고요. 감사의 편지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저에 대한 고마움이라기보다도 이 학생 스스로가 삶에 대해서 용기를 얻게 되었다. 오늘부터는 조금 더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뭔가 희망을 가진 나로 성장하겠다. 이런 자신의 의지 표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주제,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야. 그 뒤로 이 학생은 울지 않고 웃는 낯으로 고3까지 잘 마쳤고 지금은 건실한 대학생으로 생활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힘들게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내 잘못은 아니다. It's not my fault 또는 It's not your fault. 당신 잘못도 아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힘든 하루가 있더라도 또 내일을 생각하면서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벌써 시간이 39분이 됐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